안녕하십니까. 교육구청 미래교육포럼 행치입니다. 지난 11일에 교육부는 현재 중학교 3학년이 치러야 할 2022학년도 대입 개편 시안을 만들어 가지고 발표하면서 그걸 내용이 뭐냐면은 100여 가지, 약 100여 가지의 조합이 가능한 이러한 안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100개 아니다 이렇게 딱 고정된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조건을 이렇게 조합을 이루어서 만들어진 아니에요. 그러니까 확정적으로 100개다 이렇게는 말할 수는 없죠. 여튼 100여 개의 다양한 안을 만들어 가지고 아마 교육부가 우리가 결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국가교육위에서 좀 결정해 주시오 하고 국가교육위에다가 이거를 넘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가교육위에서는 또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국가교육위에서는 공론화위를 만들었어. 공론화위원회 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이제 그것이 국가 공론화가 될는지 국민 공론화가 될는지 여튼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결정되도록 하겠다. 거기서 논의되도록 하겠다. 자, 그걸 그 결정을 받아 가지고 교육부에다가 이렇게 전달하겠다. 이런 순서를 밟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국교총은,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전문 교육 집단 그러면 정교조 집단하고 한국교총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교총에서는 뭐냐? 교육부는 참 무책임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육부가 책임지고 만들어야지 어디가 국가 교육위에다가 이거를 의뢰한다냐? 그쪽으로 떠넘긴다냐? 또 국가교육위는 뭐냐? 자기들이 책임지지 않으려고 또 공론위에다가 또 공론위원회에다가 또 이거를 또 하라고 또 이렇게 넘겨주지 않느냐? 신문에 보면 이것을 뭐 하도급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저는 교육에서 하도급이란 말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여하튼 한국교총은 이렇게 무책임하다 이렇게 했고, 정교조는 뭐라고 했느냐? 정교조에서는요, 기본 원칙과 방향석 찾기가 힘든 이러한 입시 시안이다, 대입 시안이다. 기본 원칙도 없고 방향석 찾기도 힘들다. 이거 잘못된 것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교육 전문 집단인 큰 집단이죠. 두 집단에서도 이렇게 이러한 교육부의 이런 정책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교육부가 왜 존재합니까? 교육부는 우리 교육 정책을 거기서 입안하고 그것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는 곳입니다. 근데 교육부가 100여 가지 조합이 가능한 이러한 안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는 결정하기 힘들다. 국가교육에서 해달라. 국가교육은 공론화위에서 한다. 이런 떠넘기식 이러한 절차는 아주 잘못된 것이죠. 잘못된 것입니다. 자, 이걸 보면서 제가 뭘 생각해 보냐면요. 지금 우리나라 교육부에는 대입 전문가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교육부 조직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들여다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이거는 아마입니다. 아마도 제 생각인데 교육부에는 대입을 관장할 그런 전문가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못하겠어. 100여 가지만 여기 있어 하면서 국가교육위에다 넘겼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래서 국가교육위의 조직을 한번 분석해 봤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당연직 위원이 9분 있습니다. 당연직이 9분. 그런데 9분 중에서 6분은 뭐 장관, 차관 아마 그런 것일 겁니다. 무슨 장관 이런 분들인데 행정 기관장들이요. 이분들은 전문가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9분 중에서 6분은 비전문가, 3분은 전문가냐? 물론 전문가라고도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꼭 전문가라고도 볼 수도 없습니다. 그분들이 누구냐? 전국 교육감 협의회장, 그 다음에 전국
대학교 이 협의회장, 그다음에 전국 전문대학 협의회장, 이제 이런 분들 세 분입니다. 물론 그분들이 이런 그 대학교 또는 전문대학 그다음에 교육감 회장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다고는 봐야겠죠. 그러나 그분들이 정말로 대학 입시에 대해서 전문적인 어떤 그런 경험을 갖고 있고 그런 이론을 갖고 있고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당인직 위원이요, 이렇게 되면은 이것이 지금 위촉위원은 그러면 뭐냐, 위촉위원이 11분입니다. 이게 당인직 위원이 9명, 그 다음에 위촉위원이 11명. 근데 위촉위원도 분석해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한 분, 초등학교 교장입니다. 그것도 고등학교 대학 입시를 다룬 사람 아닙니다. 초등학교 교장 한 분. 이것도 참 제가 이해를 못해요. 왜 거기다 초등학교 교장을 넣습니까? 고등학교 교장을 내야죠, 넣는다 하면은. 근데 초등학교 교장 한 분, 그 다음에 초등학교 교사 한 분, 그 다음에 고등학교 교사 2분, 그 다음에 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한 분, 나머지 6분은 비전문가입니다. 자, 국가교육위도요, 이렇게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전반적으로 볼 때 전문성이 있는 분이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전문성이란 말은요, 대학 입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고등학교에서 일반계 고등학교든 자사고나 외고 같은 특목고든 고등학교에서 대학 입시를 담당해 본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서 우리가 보통 이 교육청에서도 일반계 고등학교 이 교장 발령 낼 때는 상당히 심사숙고합니다. 과거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도 다 봅니다. 그러지 않고 자기 사람 이렇게 발령낸 이러한 교육청 보세요. 성적이 사정없이 떨어집니다. 경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일반계나 이런 그 자사고 특목고에서 대학 입시를 담당했던 사람, 이제 그런 분이면 좋습니다. 거기다가 더 플러스 한다고 하면은 행정 영역도 가지면 좋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장이죠. 아니면은 학교장을 하다가 전문직으로 지금 전환해가지고 전문직에 가서 또 근무하는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도 좋습니다. 거기다 이제 플러스 뭐냐, 경험만 가지면 안 되죠. 교육 이론, 이런 그 교육적인 어떤 철학, 이런 거를 확실하게 갖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전문가입니다. 이런 분들을 교육부에서도 채용해야 되고 국가교육위 위원으로도 이런 분들을 영입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신문을 보니까 국가교육위 여기를 보면은 그 전문위하고요, 전문위, 그 다음에 특위로 나눠져요. 전문위원회하고 특위로 나눠지는데 특위에는 2개고 전문위가 3개인데 전문위의 명단은 이미 어느 정도 나와 있다. 어느 그 신문사에서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알아냈다, 이러면서 나와 있어요. 근데 전문위 그 속에는 42명 중에 28명이 정교조 성향, 그 다음에 친정부 인사, 이런 사람들로 조직돼 있더라. 그리고 속칭 요즘에 말하는 보수 진영에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제가 신문 기사를 읽어봤습니다. 이것도 참 잘못된 것이죠. 정교조나 아니면은 친정부 인사만 거기다 그렇게 영입시켜 놓으면은 그분들이 뭘 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리고 특위에는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 대입특위가 있습니다. 아마 대입특위에서 이번 이 2022학년도 대입 개편안을 거기서 아마 주관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대입특위는 아직 아마 조직은 돼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국가교육위에서. 근데 그 명단은 아직 발표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도 명단을 발표해야 되고 그분들 특히 대입 특위는 대입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많이 영입을 해야 됩니다. 지금 보면요, 물론 우리 모든 조직에서 그렇습니다만은 자기 사람을 쓰려고 합니다.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 지금 각 시도 교육청에서도 뭐 토론회를 한다, 포럼을 한다, 뭘 한다 그래요. 뭐 시민과 뭐 대화를 한다 하는데요. 그거 보면요, 자기하고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은 부르질 않습니다. 자기하고 똑같은 생각하는 사람만 불러들여요. 그래가지고 토론회도 하고 포럼도 하고 공론회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발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대입 개선안, 이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첫째 무엇을 해야 되느냐? 수시와 정시 시기입니다. 통합해서 같이 볼 것이냐, 지금같이 따로 볼 것이냐, 이겁니다. 두 번째는 평가 방법입니다. 상대평가냐, 절대평가냐, 그 다음에는 원점수제냐. 이제 이거 지금 갑자기 또 원점수제가 나오대요. 근데 저는 원점수제는 불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원점수를 가지고는요, 교과 간에 비교할 수, 교과 간의 성적을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원점수는요. 국어 80점, 수학 90점. 그럼 국어보다 수학을 더 잘한다? 아닙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비교가 안 됩니다, 이거는. 수학 문제가 쉬워가지고 잘할 수 있잖아요, 90점을. 국어 시험이 어려워서 80점 맞을 수가 있어요. 안 되죠.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표준점수라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표준점수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원점수는 저는 불가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상대평가냐 절대평가냐, 이제 이것 가지고 논란이 되리라고 봅니다. 근데 또 하나는 문제가 뭐가 있느냐, 수시 비중을 높이느냐 정시 비중을 높이느냐, 또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 수시와 정시 비중하고 관계되는 것이 절대냐 상대평가냐, 이게 나오잖아요. 정시 비중을 높여버리면은 절대평가 할 수가 없죠. 왜냐? 절대평가는 변별력이 없기 때문에, 정시는 수능 점수를 갖고 하기 때문에 정시 비중이 높여버리면은 절대평가에서는 안 되죠. 그래서 머리가 좀 아프실 겁니다. 이런 점을 비교해보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머리 아플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김상곤 교육부 장관님, 그리고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님, 너무 머리 아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교육은요, 혁신과 혁명이 있을 수 없습니다. 물론 개혁도 필요하지만 개선은 있어요. 개선. 다시 말하면 점진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교육 정책은요. 이번에도 이거 보십시오. 우리나라 지금 교육 정책을 보면은 정권이 딱 바뀌었지 않습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과거 박근혜 정권 때의 교육 정책 모든 걸 싸그리 없애보려고 합니다. 이건 잘못이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교육은요, 점진적인 변화가 필요하거든요. 개선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개혁이나 혁신 또는 혁명까지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지금 절대평가냐, 수능에다 절대평가를 도입시킨다. 전 과목 절대평가 도입, 이건 혁명입니다. 이건 혁명입니다. 그러나 수시를, 정시를 통합해서 볼 것이냐, 따로 볼 것이냐, 지금같이 따로 볼 것이냐, 그걸 또 합쳐볼 것이냐, 이거는 개선입니다. 이건 괜찮습니다. 이건 큰 충격을 안 줍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교육부 장관님이나 분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교육은요, 그렇게 개혁이나 혁신이나 혁명이나 이렇게 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점진적인 변화를 해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머리 아플 것이 없습니다. 수능이요,
지금 현재의 수능 체제를,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잘된 것은 존속시켜요. 이 정부 들어와서 잘한 것은 아마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유학기제요. 자유학기제가 박근혜 정권 때 만든 겁니다. 근데 이번에 와서 자유학기제를 자유학년제로 약간 더 확대시켰어요. 그건 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개선입니다. 근데 그렇게 좀 어떤 과거의 어떤 교육 정책을 조금씩 변화시켜 나가는 거,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절대평가냐 상대평가냐 이런 거라든지, 또는 수시냐 정시냐 뭐 비율을 높이냐 낮이냐 이런 것도요, 지금 수시 비중이 너무 높다, 우리 국민들이나 학부모 학생들이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수시 비중, 수시 문제점은 여기서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시 비중을 높이고 수시 비중을 낮춘다 할 때 정시 비중을 갑자기 높여본다, 많이 높이면 안 되죠. 근데 저번에 신문을 보니까 교육부 차관이 뭐 서울시 주요 대학 총장이나 또는 입시 담당관들한테 정시 수를 좀 늘려라, 이런 지시를 했다. 그런 걸 제가 읽어봤습니다. 이것도 참 이해가 안 가는 일입니다. 어떻게 차관이 갑자기 그런 말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 비율을, 이것도 다 연구 분석해가지고요, 지금은 이 정도 비율, 지금 수시가 약 74%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74%니까 수시를 금년도에는 한 70%, 정시를 약간 올리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점점 이렇게 다르게 변화시키면요, 큰 충격도 없고, 우리 학생들이나 학부모들도 어려움이 없습니다. 당황하지 않습니다. 지금 중학교 현재 3학년들이요, 내년에 대학교를 가려는데, 일반계 고등학교를 갈 것이냐, 자사고나 외고 같은 특목고를 갈 것이냐, 이거 무엇에 관계됩니까? 무엇에서 이루어지느냐면은 대학 입시에서 이루어집니다. 대학 입시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그것에 의해서 이 방향이 바꿔져요, 진로 방향이.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중학교 3학년 학부모나 학부모님들, 어떤 학생들이 지금 당황을 하고 있죠. 이건 빨리빨리 정해서 해야 됩니다. 아마 금년 8월까지 아마 하기로 돼 있으니까 나올 거로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부탁하고 끝내겠습니다. 교육부든 국가교육이든 교육위에 있는 대입특위든 또는 이 공론화위든 거기에는 반드시 교육 전문가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현재는 대입 개선은 아닙니까? 대학 입시를 직접 학교의 현장에서 체험했던 사람, 그리고 그 경험만 있으면 안 되죠. 이론도 여기에 있어야 되고 교육 철학도 있어야 됩니다. 교육관도 있어야 됩니다. 이런 분들이 많이 교육부, 국가교육이 이런데 들어가서 그분들의 정말 지혜로운 아이디어를 거기서 창출해내고 그게 국민들의 공감을 얻고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서 발표하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지금 입시제도 개선안,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모든 국민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이러한 그 교육 정책이지 않습니까? 요즘에 6.23 지방선거입니까? 이것보다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정치 경제를 앞서서 교육이 앞섭니다. 교육이 먼저입니다. 왜냐? 교육을 받은 사람이 성장해서 그분들이 정치 경제를 끌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육이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이 대입 정책뿐만 아니라 다른 교육 정책을 세우는데도 좀 더 심사숙고해서 가장 바람직한 미래지향적인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 있는 이런 교육 계획을 또는 교육 정책을 세워주기를 부탁 말씀드리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